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이민간 지인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남편 따라 미국 이민 갔다가 암에 걸린 여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지인의 이야기예요. 일단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유학하기 위해 미국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미국에서 마친 다음에 공학 박사죠. 그 다음에 미국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제 와이프의 어릴 적 친구를 미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와이프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을 줄 몰랐는데 어렸을 때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네 부부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프랑은 좀 다른 루트로 미국에 오셨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유학 가는 남편 따라서 온 케이스죠. 근데 와이프 친구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분 남편이 한국에서 지방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그 지방에 있는 별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학부만 마치고, 그것도 체대인가 그래요. 체대인가 마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지방대학교 체대를 학부를 마치고 뭐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집에서 조금 그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좀 보태줄 형편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 옵니다. 미국에서 뭐 대학원을 오는 게 아니라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뭐 투자 이민은 뭐냐면 미국에다가 사업체를 차린다 하고 그 미국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미국에다가 치킨 가게를 하나 차려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셔가지고 미국에 투자 이민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한 흑인 동네에 그 치킨 가게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지방대 체대 4년제만 나온 다음에 미국 대학원으로 미국을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돈 좀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치킨집을 차리는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영주권을 따가지고 투자 이민의 형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 동네에 이 남편이 그 치킨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이제 친구가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따라온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해서 뭔가 유학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보통 미국을 유학으로 온 사람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토플 시험을 볼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 유학생들은 졸업하고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진출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투자 이민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흑인 동네에 치킨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고생 진짜 많이 했겠죠. 영어도 안 되지, 그것도 한인타운도 아니고 흑인 동네에다가 치킨 가게를 차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라고요. 참고로 왜 치킨 가게를 흑인 동네에 차렸냐면, 흑인들이 치킨을 좋아합니다. 흑인들이 치킨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치킨 가게는 대부분 흑인 동네에 많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킨 가게를 흑인 동네에 차렸는데 처음에 진짜 고생한 거예요. 영어도 안 되고 뭐 그러지만 그 한국인 특유의
악바리 근성으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치킨 가게 문 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 늦게까지 완전 녹초가 될 때까지 치킨 가게를 열어서 치킨 팔고, 이걸 두 부부가 그 젊었을 때 미국 이민 와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게 두 부부가 치킨 가게를 한 거예요. 남편은 주방에서 치킨 튀기고 와이프는 서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치킨 가게를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뭐 와이프 말로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치킨 가게에 달러 하나 차려줄 정도로 투자를 해주신 건데, 뭐 그것도 그 정도 투자 받을 정도의 뭐 부모님 뭐 이렇게 재산이면은 사실 전혀 없는 흙수저는 아니죠. 전혀 없는 흙수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치킨 가게 하나 정도 투자 받을 정도 돈 가지고 미국에다가 치킨 가게를 차리고 이민 와서 그 몇백억대의 자산가가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프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어렸을 때 와이프 말에 의하면 자기보다 얼굴도 예쁘지 않고 인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였는데, 아,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다니 하면서 와이프는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러워할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좀 남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그 잘된 것만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통으로 인생의 스토리를 봅니다. 그 수백억대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잠도 안 자고 거의 일만 했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이들 부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하루 종일 치킨 튀기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에 쪽잠 자고 또 일어나서 치킨 튀기고, 이 생활을 거의 10여 년 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부를 일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 가게가 처음엔 조그만한 거였는데 이제는 확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치킨 레스토랑을 만들고 2호점까지 냈대요, 미국에. 그렇게 미국의 1호점과 2호점을 가진 치킨 레스토랑 체인망의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뭐 집도 놀러 갔다고 하던데 집도 되게 잘 산대요. 집도 완전 대저택에 살고 있고, 자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도 두 번째 집도 구매해가지고 세를 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뭐 일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에선 저도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뭐 나는 공학 박사 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지금 그 정도고 막 몇백억의 자산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렇게 몇백억의 자산을 이룬 거 보면, 몇백억 원, 한국 돈으로 몇백억 원의 그 자산을 이룬 거 보면은 역시 사업이 잘 되면은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괜찮구나. 특히 미국 같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사업 한번 성공하면 대박 치는구나. 뭐 그걸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몇백억 원의 자산을 이루기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와이프가 처음에 그 어릴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와이프는 너무 부러워했었어요. 그렇게 돈 많은 집, 사모님이 돼 있는 그 어릴 적 친구를 보고 되게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암에 걸리더라고요. 암에. 와이프 친구 그 수백억 자산가 치킨집 그 와이프가 결국에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또 재발하고 계속,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와이프가 거의 이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건강을 잃고 죽어가게 되면은 어릴 적 친구가 보고 싶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귀국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남편분은 그 미국에 치킨 가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당장 귀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치킨 가게가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거를 갑자기 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국은 골목마다 치킨 가게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킨 레스토랑 가져간다고 해서 잘 되라는 보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계속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그 수백억으로 벌어놓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 와이프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 치료비로 돈이 다 나가고 있고,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들 부부를 보면서. 일단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수백억 원의 재산을 잃었지만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 왜 걸리는지 사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암에 걸리는 거요, 암이 왜 걸리는지, 그 뭐 현대 의학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지만 암이 정복되진 않았잖아요. 암이 왜 걸리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은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단지 발암 물질이 있고 암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의사들은 추측할 뿐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뭐 암 걸렸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암 걸릴 것 같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암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마음의 병을 얻게 되면은 그게 암으로 이어지는 거를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의사는 아니지만 암의 원인은 지나친 마음의 병,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게 육체로 번져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그들 부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일단 영어도 안 되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그 하면 된다로 너무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영어도 안 되는데 또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이제 아이를 또 학교에서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영어도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학교 보내고 학교 뭐 준비물 챙겨주고 선생님과 면담도 하고 영어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업체를 이끌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특히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더라고 보니까. 남편은 거의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아내나 자식을 거의 돌보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남편은 맨날 일만 하는데 자기는 영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자녀는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 학교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영어가 안 되고 남편도 영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나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학교 보내고 뭐 선생님과 이렇게 대응하고 자녀 교육 계속 챙기고 그러면서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얻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것이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스토리들을 까보면 거의 이런 게 많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전쟁과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뭐 그전에는 또 일제시대가 있었죠. 그런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죽도록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무리하게 뭔가 삶을 드라이브 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습성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파괴될 때까지 너무 죽도록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인생을 살 때 어느 정도 행복하게 놀면서 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 범위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너무 열심히 사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 때, 너무 열심히 살 때 잃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남자분도 잃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치킨집 하려고, 비즈니스 키우려고 정말 노력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를 잃었고 또 자녀를 잃은 거예요. 거의 자기는 일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채 자랐던 자녀와, 그리고 버려진 채 살았던 이 와이프,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와이프가. 그래서 이 와이프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도 뭐랄까 지금 굉장히 좀 약간 불량 청소년으로 이렇게 좀 자라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되게 많대요.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좀 방치된 채 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있어가지고 이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되게 많이 벌었는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들 부부가 그 수백억 원의 자산을 잃었다고 했을 때 부러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수백억 원의 자산을 잃었다는 게 부러웠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의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인생의 쓴뿌리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인생의 쓴뿌리가 있어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1960년대, 70년대에 그 못 살았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때 그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한 있잖아요. 그 부모 세대의 한이 우리 세대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도 뭔가 막 열심히 살려고, 지나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MZ 세대들이 약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를 좀 약간 포기한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약간 뭐랑 비슷한 거냐면, 그 미국인들도 처음에 미국 땅에 왔을 때 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 거의 지금 백인들이 거의 한 4대째 미국에 정착한 그 영국인들의 후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착하고 되면서 지금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롭게 살죠. 그리고 일본인들 같은 경우도 그 일본은 한국보다 더 빨리 근대화와 그런 공업화와 산업화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널널하게 삽니다. 그래서 현대 일본인들은 그 마치 자기들이 이제 유럽의 한 국가라도 된 것처럼 좀 이렇게 널널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사실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MZ 세대들한테 좀 문제가 많긴 해요. 뭐 책임감이 없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즘 MZ 세대들이 이렇게 부모 세대들이 막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갔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 세대들의 인생의 쓴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현상들은 사실 저는 건강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또 다른 세대와 세대가 거듭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뭐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처럼 인생을 좀 즐기면서 느긋하게 천천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남편 따라 미국 이민 갔다가 암 걸린 여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능력은 안 되는데 성공해보겠다고 너무 아둥바둥 살았던 거, 거기에 이들의 어떤 불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대로 자기 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하면서 자기 그 페이스대로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빨리 달릴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걸어야 되는 체력을 가진 사람인데 억지로 달리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쓴뿌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미국에 와서 좀 천천히 여유롭게 사세요. 저도 요즘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제가 마치 미국 내국인 백인이라도 된 것처럼 저는 아주 여유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직장생활 하면서 막 고과 잘 받으려 하지 않고요, 승진 빨리 하려 하지 않고요, 그냥 평범한 백인처럼 그냥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게 제 미국 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느긋하게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에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무리하게 열심히 사는 거 별로 안 좋다,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